의료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숫자들도 좀 많이 나와서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기관을 연다, 의료기관을 개업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료기관을 오픈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개설권이라고 하고요. 의료인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인 중에서 현재 다른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조산원이 이에 해당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 또 보훈병원,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만드는 보훈병원 등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을 심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어입니다. 신고, 허가, 지정이에요. 자, 신고는 저 이제 의원 열어요, 저 이제 조산원 오픈해요 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의원급과 조산원이 신고에 해당하고요.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에게 합니다. 자, 의원보다 큰 게 병원급인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그냥 병원,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의원급은 신고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병원급은 허가를 받고요. 시도지사에 합니다. 자, 병원급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지정받게 되는데요.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고요. 자,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지정은 면허와 마찬가지로 장관님이 하고요. 3년마다 지정된 거를 재심사하고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허가, 지정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과 병원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가장 기초적으로 나누는 게 의원과 병원입니다. 의원은 그냥 의원, 의사분들이 만드는 의원, 치과의사의 치과의원, 한의사의 한의원이 있습니다. 자, 원으로 끝나죠. 그래서 의원이고요.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의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오픈합니다. 자, 주로 외래 환자, 아프면 병원에 왔다가 입원하지 않고 집에 가셨다가 또 아프면 오셨다. 이걸 우리가 외래라고 하는데 의원은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에서 좀 커지면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처럼 병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병원은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0병상 이상, 그러니까 병상은 그 환자분들 누워 계신 입원 환자 누워 있는 침대를 말합니다. 30병상 이상인 경우 병상 30개부터를 우리가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열게 됩니다. 개설하게 됩니다. 자,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신고냐 허가냐인데요. 하나 더 30병상 이상인 경우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29개다 라고 하면 의원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병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그러니까 그 침대가 100병상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100병상 이상일 때 입원한 환자의 병상, 침대가 1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감염관리위원회랑
감염관리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병원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랑 감염관리실을 꼭 둬야 하는 것이죠. 자, 종합병원은 병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필수 진료 과목이라는 것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필수 진료 과목은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자, 전문의는 어디서 공부했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죠.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수 진료 과목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상이 100개에서 300개까지는 7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전문의가 필요한 겁니다. 내외, 소산, 역마, 진병 이렇게 앞글자 7개의 과의 앞글자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개에서 300개까지였으니까 301개부터는 2개가 추가됩니다. 내외, 소산, 역마, 정치, 진병 이렇게 총 9개의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합니다. 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100에서 300개까지는 7개의 필수 진료 과목, 각 필수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필요. 300병상 초과, 그러니까 301개부터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필수, 각 진료 과목마다, 필수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종합병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구분도 있습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의 키워드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한다. 입니다. 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하고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상급종합병원. 이름이 종합병원이니까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해서 뽑겠죠? 자, 이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둬야 되고요.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우리 이 상급종합병원은 뭐였죠? 누가 여기서 공부하죠? 전문의 수련기관입니다.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둬야 되고 전문의가 수련하는 기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종합병원과 난이도 되겠습니다. 이 상급종합병원하고 같이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게 전문병원입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질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한 질환. 자, 이 특정한이 조건이에요. 우리 아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있었죠.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는 면허 취소였어요.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일회용품만 썼다 이러면 자격 정지 사유였죠. 자, 이것처럼 난이도가 높다라고만 써 있으면 우리 앞에서 배운 상급종합병원이고요. 특정한 질환이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특정 전문병원입니다. 뒤에 병원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병원급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취소 뭐 이렇게 평가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요. 여기도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해요. 자,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다 똑같은 내용이었죠. 특정한 질환, 병원급 중에서 고른다. 취소 사유가 여기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요. 우리 병원 더 이상 전문병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해서 자의로도 전문병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숫자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의료기관 표시 과목 수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종합병원이나 뭐 전문병원 이런 부분들에서 필수 진료 과목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수랑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에서 몇 개까지 표시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병원인지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피부과,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병원 간판에 많이 써 있는 거 보죠. 이런 것처럼 그 의사 선생님 면허 종류에 따라서 병원 간판이나 표시에
몇 개까지 내가 이 과목, 내가 이 진료 과목을 진료해요 라고 쓸 수 있는지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숫자가 많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병원, 정신병원은 26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방병원, 한의원은 8개까지 쓸 수 있어요.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11개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볼게요. 자, 누가 뒤통수를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빡 화가 나죠? 뭐라고 하겠죠? 너 누구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 병원이유 라고 했다고 그냥 합시다. 그냥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요? 병원이유, 병원, 또 의원, 정신병원, 그냥 병원자 붙은 거 26개. 병원 이유, 226, 26개. 한방병원. 자, 침을 놓는 거는 한 팔로 놔도 되죠. 침, 그거 무겁지 않잖아요. 한 손으로 놔도 되는 거예요. 침은 한 팔로 놔도 돼요. 한 팔. 한방병원, 한의원은 8개까지, 8개까지 가능해요. 자, 2 플러스 6 써놓은 거는 이 8개까지 막 이런 거 외우기 싫을까봐 병원이 2, 6, 26이잖아요. 26, 2 더하기 6은 8이죠. 그래서 8 이렇게 외워도 돼요. 때렸더니 너 누구야? 저 병원이요. 병원은 26개, 한방병원, 한의원, 침은 한 팔로도 놔도 돼. 하니까 8개. 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상악 우측 중절치 몇 번이죠? 11번이죠. 치치 11번.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11개까지 표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합병원은 이 중에서 뭐를 합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다 합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생각으로 병원하고 치과랑 합쳐져 있으면 왠지 종합병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 플러스 이제 치과. 병원 이후 26, 치과, 치치 11개. 그러니까 26 더하기 11은 37. 요양병원은 왠지 요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하고 한의원을 합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이후 26, 한의원 8개에서 34개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혹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녹색 박스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이거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나와봐야 한 문제일 거니까 좀 과감하게 한 번만 들어보고 넘어가야지 하셔도 저는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고 열심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은 신고고 병원급은 허가였잖아요. 그래서 신고랑 허가를 해놓고 3개월 동안 오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없었던 일.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예요. 자, 우리 의료기사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의료인분들도 그렇고 면허 하나당 오픈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하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자, 개설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인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서 본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요거에 해당하고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도 마찬가지.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 신고나 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 자, 우리 병원이 망하거나 뭐 폐쇄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깐 멈춰야 되거나 할 때 그 진료 기록부를 관할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우리 병원을 사간 다른 병원에 옮겨줘야 돼요. 그걸 이관이라고 하는데 이 이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해요. 자, 의료 광고에 대한 거, 약사법을 위반한 담합, 진료비 거짓 청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품위손상 행위에도 봤죠.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분들이 저 이거 조사하러 왔어요 라는 이 표찰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직무 수행을 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막거나 기피하거나 여기서 떨어진 명령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도 이제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뭐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항상 정관이라는 문서가 따라 붙게 되는데요. 이 법인은 정관에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변경한다라는 얘기는 그 의료기관, 의료법인의 사업 목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 시에도 이 정관 관리가 중요하고 변경할 때도 꼭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런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료 감염 예방인데요. 이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서 의료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의료 감염에 대한 겁니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100개 이상의 병상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병원급이죠. 병원급 30개 이상 병상이었으니까. 근데 100개, 어서 많이 봤죠? 종합병원이 시작되는 게 100개부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장에게는 종합병원 이상부터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랑 감염관리실을 둬야 된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자,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무조건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요 감염관리, 의료기관 관련,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직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뭔가 감염이 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요.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된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고요. 이게 자율보고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돼, 불리하게 하면 안 돼, 해고해도 안 되고 나쁜 짓 해도 안 돼, 이렇게 또 보호해주는 장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의원급, 의원과 조선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요. 되게 중요한 숫자들 30, 100, 300개 초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의원은 외래 환자 중심, 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이니까 30병상 이상부터를 우리가 병원이라고 했고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부터였습니다. 100개부터 300개까지는 7개의 필수 진료 과목 전속하는 전문의. 300개 초과니까 301개부터죠. 301개 병상부터는 9개 필수 과목 전속하는 전문의. 자,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뽑는데 난이도가 높은 기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뽑고 전문의 수련병원이었습니다. 자, 전문병원, 특정 질환을 다루는 곳입니다. 특정 질환을 다루는 곳. 자, 전문자 붙어 있다고 수련병원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장관이 3년마다 이렇게 하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 곳 전문병원입니다. 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됐었고요.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 과목 수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 필수 진료 과목 수랑 옆에 써 있는 26, 8, 11 요거 숫자는 조금 달랐어요. 자, 필수 진료 과목은 그야말로 필수 진료 과목이고요. 뒤통수 때렸을 때 병원 이후 침은 한 팔로도 충분해. 상하구축 중절치 11번 지치. 병원이나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 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기관 마스터 서머리까지 마무리합니다.